위성정당, 짝퉁정당 비슷한 곳에서 예를 들면 뻐꾸기를 치면은 탕난, 남의 집 둥지에 가서 다른 새끼들을 밀어내고 알을 보호하겠다 이런 식인데 내가 거기 가서 정치를 하겠다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달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 2 정당이 짝퉁정당을 만들었는데 소수 정당들은 저쪽 동네도 짝퉁정당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리란 법이 어딨냐 해서 우후죽순 정당을 급조해서 창당하고 3%만 넘어가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전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시간입니다. 총선이 다가오죠.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연동제가 제가 보기엔 거의 나라를 망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근간을 흔든다고 할까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과 야당이 짝퉁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좋게 말하면 위성정당이지만 국민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종북 반미 세력이 비례대표 정당에 1, 2번 이름을 올렸다가 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제가 보기에는 반미나 종북 나쁜 건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반미하면 어때라고 했는데 반미할 수 있죠. 친미라는 것이 영원한 우리 대한민국의 바위에 새겨놓은 하나의 철칙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짝퉁정당 비슷한 곳에서 예를 들면 뻐꾸기를 치면은 탕난, 남의 집 둥지에 가서 다른 새끼들을 밀어내고 알을 보호하겠다 이런 식인데 내가 거기에 가서 정치를 하겠다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달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배경에 희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과거에는 한 번씩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려면 10억, 20억, 30억 주면 된다. 실제로 30억 사건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소수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투표하는데 조작을 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건 일종의 다수당의 그 독주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사표 그러니까 죽은 표도를 좀 살려주는 취지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인 1선거구제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탈락된 표가 국회에 가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일종의 전문가 내지는 직능대표제 성격도 있습니다. 국회에 어떤 정치꾼들만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들, 특정 직능, 농어민 단체라든가 노동, 의료 이런 쪽에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국회로 많이 모시자는 것이죠. 직능대표나 소수 단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더 정치적인 간섭이 더 심할 정도이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비례대표제 전문가 직능을 드리는 그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46석이 배정돼 있습니다. 한 석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게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하에 정의당과 함께 합의한 사안이죠.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를 빼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될수록 비례대표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는 지역구에서는 제로가 나와야 최대한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짝퉁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 2 정당이 짝퉁 정당을 만들었는데 소수 정당들은 저쪽 동네도 짝퉁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리란 법이 어딨냐 해서 우후죽순 정당을 급조해서 창당하고 3%만 넘어가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조국혁신단쯤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왜 이렇게 조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라 조자를 써서 조국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름이 붙었으면 선관위에서도 이걸 좀 반대했어야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후죽순 선거에 임박해서 소수 정파들이 지역구에 가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는 정당들이 아니고 국회에 주식으로 치면 우회상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탕난하듯이 국회에 진출하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럼 예를 들면 경제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겠죠. 가장 최선으로 방어해야 될 부분이 인플레이기도 한데 민주 정치 질서에 있어서 정당이 우후죽순 1%짜리 3%짜리 정당이 30개 50개씩 나타난다면 이거 참 감당하기 힘들다. 정치적인 불신과 정치적 혼선이 더 가중될 소지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비유해서 안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이렇게 합쳐진 것이 새진보연합인데 이쪽 부류의 정파에 3명, 4명씩 이렇게 10명 정도는 비례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정파의 민주당이 개런티를 한다는 것인데 구태여 민주당이 왜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위장 잠입의 비례대표 선출에 길을 터주느냐 하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반미든 종북이든 특정 어떤 강경 주장을 하더라도 간판을 좀 확실하게 달아달라는 것이고요. 최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왜 구태여 그런 강경파들의 뒷자리를 좀 보존해 주는데 앞장서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금융위기 당시에도 최고의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까 하고 나중에 살펴보니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은 부실한 채권 같은 것을 건전한 제품들 사이에 끼워 넣어서 혼합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뭐 처음에는 별 탈 없이 진행되다가 독극물 같은 한 방울에 그 상당히 부실한 상품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그 전체 상품 이것이 포함된 상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퍼져서 완전 금융 전체를 스톱시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위장적으로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뭘 꿈꾸는지 모르지만 마치 예전에 나치가 아주 소수 정파에서 출발했다가 비례대표 비슷하게 출발했다가 더 큰 꼬리가 덩치를 삼키는 그런 형국이 되면서 괴물 정당으로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소수가 다수를 점령하는 회개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주의 주장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한다면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 절차 안에서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마는 구태여 남의 정당 남의 정치 세력 속에 끼어들어서 기생정당처럼 기생해서 숙주처럼 거기서 정치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젊은 활동가라든가 진취적인 주장들을 담은 세대들이 구태여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또 갑자기 철회하고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드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복잡하고 국민적 이해도가 낮은 제도로 보여집니다.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득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정치인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연임을 하면서 국회,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여야 될까요? 한 번쯤 숙려기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 쉬는 것이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짝퉁 정당으로 아니면 위성 정당으로 아니면 급조된 정당으로 비례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 거기에 또 선뜻 비례대표로 들어가겠다고 이름을 올리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 쉬는 것이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숙려기간을 가지는 정치인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줄기차게 무조건 노크를 해서 국회로 기어코 길을 써서 들어가야겠다는 정치인이 더 좋으십니까? 4월 10일 총선 국민의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유권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를 말로 전하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